특정 팀에 도전하는 사인 도장 깨기 6탄은 피닉스 선즈입니다. 68년에 밀워키 벅스와 함께 리그의 익스펜션 팀으로 가입한 선즈는 창단 당시 애리조나 최초의 메이저 스포츠 프랜차이즈가 되었습니다. 선즈의 프랜차이즈 이름은 애리조나가 사막지대에 위치해 있어서 말 그대로 태양을 피할 수 없다는 데에서 비롯되었죠. 저는 17, 18 시즌에 두 차례 피닉스를 방문하게 되었는데 2, 3월 달에도 엄청나게 덥더라고요. 모래사막을 예상했는데 LA에서 피닉스로 가는 길에서 보이는 풍경은 사진과 같이 풀이 듬성듬성 있고 작달만한 선인장들이 곳곳에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도시를 감싸는 도로의 차선이 6개가 될 정도로 커서 생각보다 컸던 규모에 놀라기도 했습니다. 피닉스는 근교에 골프장과 리조트 타운이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도 유명한데 은퇴 후 가장 인기가 많은 실버 타운이기도 하죠. 우선 90년대 선즈 스타들을 소개해 볼 텐데요. 많은 한국 팬들이 NBA 관전에 입문했던 경기이기도 한 93년 시카고 불스와의 파이널 명승부의 주역 댄 말리, 케빈 존슨, 찰스 바클리입니다. 폭발력 넘치는 플레이로 썬더 댄이라는 애칭이 있는 댄 말리부터 살펴볼 텐데요. 피닉스 선즈의 토킹 스틱 리조트 아레나의 길 건너편 골목에는 댄 말리가 운영하는 말리스라고 하는 그런 펍이 있습니다. 피닉스를 방문했을 때 허기진 배를 달릴 수가 있었는데 메뉴 곳곳에서 선즈의 역사를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서 찰스 사우스웨스트 파스타에서의 서 찰스는 당연히 찰스 바클리를 지칭하는 별명이고 사우스웨스트는 애리조나 지역을 일컫는 말입니다. 자레드 더들리의 그릴드 치킨도 메뉴에 있네요. 선즈의 경기도 당연히 대형 스크린을 통해서 관전할 수 있어서 팬심을 채우기 좋은 식당이었습니다. 피닉스를 여행할 일이 있으시면 농구 팬이라면 한번 방문해 볼 것을 추천합니다. 이날 사장님은 인근 그랜드 캐니언 대학 농구부를 지도하고 있어서 그런지 자리를 비우셔서 직접 뵙지는 못했네요. 바클리를 영입하기 전에 사실상 프랜차이즈 스타는 포인트 가드 케빈 존슨이었는데요. 앞서 언급한 댄 말리, 또 다른 올스타들이었던 탐 체인버스, 제프 호나색과 함께 80년대 후반에서 90년대 초반 피닉스를 이끌었습니다. 케빈 존슨은 올스타 브런치 행사에서도 봤었고 17년 세크라멘토 킹스의 마지막 홈 경기 때 봤는데요. 전임 세크라멘토 시장 자격으로 참관하러 왔습니다. 킹스 경기 때 간혹 방문한다는 소식을 듣고 KJ 유니폼을 챙겨갔었는데 저만 치서 보시더니 자기한테 오라고 손짓을 하시더라고요. 안내요원들의 도움을 받고 존슨님이 앉아 계셨던 곳으로 가서 사인도 받고 또 오히려 먼저 같이 사진을 찍자고 하시더라고요. 본인의 아내가 한국계 미국인이라면서 꼭 와이프한테 사진으로 보여줘야 된다면서 같이 찍자고 제안했습니다. 한때 조던과 자웅을 겨루던 나르는 돈가스 찰스 바클리는 현재 TNT의 미디어 멤버로 왕성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2014년 뉴올리언스 올스타전 때 우연히 만난 점프볼 손대범 편집장님의 도움을 받아서 굉장히 좋은 자리에서 올스타 경기를 관전할 수 있었습니다. 자리 바로 위에 TNT의 중계석이 마련되어 있어서 당시 올스타전 MVP였던 카이리 어빙의 인터뷰 장면과 샤킬 오닐, 케니 스미스와 바클리가 유쾌한 만담을 나누는 모습도 들을 수가 있었는데요. 올스타전 모자와 경기 티켓에 사인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편집장님과 함께 뉴올리언스 시내 구경도 했던 그런 즐거웠던 기억들이 떠오르네요. 이렇게 좋은 경험을 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해서 별도로 바클리 저지를 가져가지 못해서 이렇게 모자에 받은 게 전부였는데 잉크가 이렇게 조금 잘 안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엄청나게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이로부터 몇 년이 지나 2017년 6월 달에 NBA 어워즈 시상식이 최초로 열렸을 때도 바클리를 만날 수가 있었는데 맨해튼 다운타운 공원 앞 호텔에서 진행을 맡았던 어니 존슨과 크리스 터커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이라면 바클리가 아직도 자신의 저지의 판권을 계약을 하지 않았다는 점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더욱더 찾기가 어려운 바클리 저지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2018년에 피닉스를 방문했는데요. 그 이유는 선즈의 창단 50주년 행사를 구경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데케이드 나잇이라는 이벤트를 진행해서 6, 70년대를 묶어서 한 번, 80년, 90년대, 2000년대, 현재 선즈를 테마로 시즌 동안 매달 총 5번에 걸쳐서 열렸는데요. 저는 2000년대의 밤을 구경하기 위해서 LA에서 피닉스를 당일치기로 왕복 1200km 가까이를 뛰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봐도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이게 부산에서 평양을 넘는 거리이기 때문에 그걸 왕복했다는 게 아직도 믿어지지 않습니다. 방문했을 당시 팀 스토어에서 사진을 여러 장 찍을 수가 있었는데 7, 80년대의 레트로 문양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또 다양한 선수들의 저지를 팔고 있었고 또 간판 스타인 데빈 부커의 모습을 이렇게 대형 광고판에 곳곳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피닉스 홈 경기장을 가면 항상 볼 수 있는 두 명의 80년대 선즈 스타가 있었는데
첫 번째가 탐 체인버스였습니다. 87년도에 소닉스 소속으로 올스타전 MVP에 선정되기도 했던 명품 슈터인데 피닉스 소속으로도 3차례 올스타에 선정되었죠. 라디오 해설을 가기 전에 잠깐 이렇게 사인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에디 존슨 역시도 88-89 시즌에 평균 20득점이 넘는 공격력으로 올해 식스맨상을 수상했는데 체인버스와 존슨 두 분 모두 당시에 선즈의 지역 중계를 맡고 계셨습니다. 데케이드 나잇 행사를 짧게 요약해드리자면 선즈의 역사를 10년 단위로 묶어서 경기 전에는 그 시대의 선즈 영웅들을 초빙해서 팬사인회를 열고 한 명의 프랜차이즈 스타를 투표로 선정해서 보브레드를 입장할 때 나눠주고 또 하프타임 때 하이라이트를 팬들에게 보여주고 각 선수를 하프코트로 소개하는 등 다양한 이벤트 패키지였습니다. 정말 재밌더라고요. 그 전달에 열렸던 90년대의 밤에 바클리, 케빈 존슨, 댄 말리의 사인회 때 못 가서 정말 아쉬웠는데 2000년대의 밤에는 아쉬움을 달래기라도 하듯 아마레 스타더마이어, 숀 메리언, 스테판 마베리, 토니 델크, 제임스 존스, 스캇 윌리엄스 선수 등이 초빙되었습니다. 한 가지 질문을 가지고 계실 텐데요. 스티브 내쉬는 왜 빠진 거냐고 궁금해하실 것 같네요. 알고 보니까 내쉬는 이 당시 워리어스의 고문 역할을 맡아서 고용 계약상으로 다른 팀 이벤트 참석이 제한되었다고 하네요. 내쉬 없는 선즈의 2000년대는 안고 빠진 찐빵이나 다름이 없는데 좀 아쉽더라고요.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사진에서 가장 가까이 보이시는 분이 시카고 불스에서 조던과 피펜과 함께 뛰었던 스캇 윌리엄스 센터를 뛰었죠. 그 다음에 끝에서 두 번째가 숀 메리언, 그리고 또 샤기 컷을 하고 있는 선수가 아마레 스타더마이어입니다. 은퇴한 선수들의 사인회에 가면 간혹 놀라는데 숀 메리언 선수는 이렇게 안경을 쓰고 있는 지적인 모습이라서 굉장히 색달랐고 아마레 스타더마이어 선수는 오히려 머리가 산발이어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꼭 스타 선수만 있는 것도 아니고 2000년대에 선즈 동창회를 하는 그런 느낌이어서 굉장히 보기 좋더라고요. 사진에 보이는 건 이제 토니 델크 선수인데 켄터키 대학에서 굉장히 좋은 활약을 펼치고 선즈에서도 활약을 했었죠. 한때 선즈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역전의 용사들을 한 자리에서 만나니까 굉장히 반갑더라고요. 아마레 선수의 부상이 아니었더라면 더욱더 좋은 성적을 기록하면서 우승까지도 차지할 수 있지는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마버리 선수가 늦게 도착하는 바람에 제 차례가 지나고 나서 왔는데 고맙게도 현지 팬이 저 멀리 LA에서 왔는데 자기가 대신 받아주겠다며 사인을 받아줬습니다. 이렇게 서로를 돕는 그런 에피소드가 기억나서 더욱더 사인 받는 게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Juan Marbury, the legend. How you doing, my man? Hey, these are from a guy that literally drove 500 miles from LA. It's not even mine. I just told him, yo, let me get these. I'll sign them for you. No worries. Pleasure, my man. 본인은 특별히 마버리 걸 받을 게 없다면서 이렇게 선뜻 도와줬던 게 굉장히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슬램 잡지 표지에 3명한테 모두 사인을 받을 수가 있었네요. 팁을 하나 알려드리자면 3월에 피닉스 홈 경기를 관전하러 가면 간혹 옆 도시인 템페에 스프링 트레이닝 캠프를 하러 온 야구 선수들을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날은 에인절스의 간판 스타 마이크 트라우트 선수가 와서 깜짝 놀랐던 기억이 나네요. 이날 입장을 하면서 2000년대를 대표하는 프랜차이즈 스타로 팬 투표에서 뽑힌 스티브 내쉬의 보브레드를 받았는데 90년대는 바클리, 80년대는 체인버스, 그리고 60, 70년대는 호킨스였다고 하네요. 지금 현재 세대는 데빈 부커의 보브레드가 나눠졌고요. 이런 수집품들이 경기 다음날 이베이 같은 데서 50불에서 100불 가까이 팔리더라고요. 경기장 앞 스폰서 이벤트 부스에서 퀴즈에 참가했더니 이렇게 마키스 크리스 사인공도 받았고요. 2000년대 중반은 스티브 내쉬를 필두로 한 마이크 덴토니 감독의 7초 이하의 초고속 공격 전개가 리그의 판도를 바꿔놓게 되죠. 내쉬와 만난 에피소드는 하도 많아서 별도의 영상을 만들었으니 내가 만난 스타 내쉬 편에 나와 있습니다. 2018년도에 명예전당 헌액식을 참관했을 때는 무려 4명의 선즈 출신 스타들이 있었는데 전야제 사인회 행사 때는 제이슨 키드가 전날 술을 마시다가 떡실신을 하는 바람에 불참했습니다. 술고래로 알려져 있기도 하고 피닉스에서 사실상 퇴출된 이유도 가정폭력 혐의가 크게 작용을 했는데 역시나 어이가 없더라고요. 아들인 TJ는 뉴저지에서 볼 때만 하더라도 꼬마애였는데 이렇게 훌쩍 커서 같이 포토존 줄에 서서 도노반 미첼과 사진을 찍기도 했습니다. 그랜트 힐과 내쉬도 팀메이트 사이였는데 이렇게 사인회에서 나란히 앉아서 두런두런 얘기를 나누는 모습이 보기 좋더라고요. 제이슨 키드까지 왔더라면은 키드, 내쉬, 그랜트 힐, 레이 알렌까지 4명의 대단한 선수들을 만날 수가 있었을 텐데 좀 아쉬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쉬와 그랜트 힐 외에도 찰리 스콧 옹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스콧은 70년대 초반에 피닉스에서 3차례나 올스타에 선정될 정도로 굉장히 훌륭한 활약을 펼쳤고 농구 원로 자격으로 헌액되어서 사인회 때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태까지 살펴본 피닉스 스타들을 되돌아보면 한 가지 특징을 캐치하실 수 있었을 텐데요. 유독 백코트, 특히 포인트 가드 스타를 많이 배출했던 피닉스입니다. 케빈 존슨, 제이슨 키드, 스티브 내쉬, 스테판 마버리 모두 선즈 소속으로 올스타에 선정되었었죠. 이 트렌드는 2010년대에 들어서도 계속되었는데 한때는 슬로베니아 출신 고란 드라기치, 에릭 블레소, 아이제아 토마스를 동시에 보유하고 있었던 적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드래프트에 계속 실패하면서 침체기를 겪고 있는데요. 데빈 부커를 13순위로 지명했던 2015년을 제외하고는 16년 4순위로 벤더, 8순위로 킹스로부터 영입해온 마키스 프리스, 17년 4순위 조시 잭슨 모두 이미 팀을 떠났죠. 팬들에게만큼은 굉장히 친절했던 조시 잭슨인데 팀을 떠났다고 들었을 때 굉장히 아쉬웠던 기억도 있습니다. 사진에 보이는 미켈 브리지스 선수는 선즈에서 부디 잘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2018년에는 논란 가운데서 돈치치가 아닌 애리조나 대학 출신 빅맨 디안드레 에이튼 선수를 1순위로 지명했는데요. 아마도 명품 포인트가 되는 역사적으로 많았던 데 비해 상대적으로 빈곤했던 빅맨에 대한 컴플렉스가 작용했던 점도 있지 않을까 싶네요. 물론 애리조나 대학 연고지 출신 스타라는 점도 빼놓을 수 없었겠죠. 서머리그에 데뷔를 했을 때 라스베가스에서 처음 볼 수 있었고 평소에는 까칠하기로 알려져 있는데 2019년 샬럿 올스타전 때는 사인회에서 그렇게 친절할 수가 없더라고요. 저지 하나에다가는 1라운드 1순위 픽이라고 적어주고 다른 유니폼에는 애리조나 와일드캣츠 화이팅이라는 문구도 적어줬고요. 금지 약물 복용권으로 출전 정지가 되었다가 돌아왔을 때 좋은 활약을 보여줘서 또 앞으로가 기대되는 선수입니다. 50년이 넘는 선즈라는 팀의 역사를 10분 남짓한 영상에 담으려니까 쉽지 않았는데요. 앞으로도 제가 직접 찍었던 영상 그리고 또 사진들로 채우려고 하는데 화질이 꼭 좋지는 않더라고요. 그래도 양해 부탁드리고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